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세 형제가 있는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셨고, 막내 도련님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큰형님이 결혼을 해야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큰형님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다며 완강한 의견을 표현하였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남편의 동생 도련님 동서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동서와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잠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같은 지역에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동서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둘 다 딸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댁의 차별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여식은 천상 여잔데 둘째 아들 여식은 어찌 된 게 사내 같은 거냐? 아니 둘째야, 딸은 이렇게 왈가닥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활발해야 나중에도 기죽지 않고 잘 살죠. 예, 여자란 자고로 얌전하고 조용해야 사랑받는 법이란다.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누가 쟤를 데리고 가겠니? 막내네처럼 얌전하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아야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주지. 쟤는요, 에휴.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소연이 서운해해요. 그래도 소연이만큼 어머니 생각해주는 손주가 어디 있어요? 어머, 형님, 서운해요. 우리 주연이도 얼마나 할머니 생각하는데요. 애가 얌전하고 조용해서 그렇지 할머니 생각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그래. 주연이는 이렇게 얌전하니 같이 있어도 정신사납지가 않은데 소연이 쟤는 올 때마다 정신이 없다. 아주 그냥 할미온을 쏙 빼다 놓을 것 같이 하니 나도 정신이 없구나. 그래, 막내네는 주연이 요즘 영어 가르친다고 했니? 네, 어머님. 우리 주연이가 학원에 갔는데 글쎄 한 달도 안 돼서 학원 1등 했잖아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다 안다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거죠. 아이고, 아니다. 우리 막내가 워낙 머리가 똑똑했어, 어릴 적부터. 우리 막내 며느리도 공부도 잘했으니 급히가 어디 가겠니? 그렇죠? 형님네는 요즘 뭐 학원 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 실력 높여주려면 도움을 받긴 해야겠더라고요. 이곳저곳 보내고 있긴 한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죠. 학원? 무슨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학원을 보내. 우리 애는 저렇게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해. 어차피 학교 가면 뛰어놀 시간도 줄어들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야지. 어머, 형님. 그러다가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형님, 요즘은 아이 미래 생각해서 많이 보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피아노나 논술, 태권도 이런 것도 다 보내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엄마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무슨 뛰어놀게만 하니?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거다, 어미야. 막내네 봐라. 얼마나 잘하면 학원에서 1등 하겠니? 그것도 다녀본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는 너무 한가한 거 아니니?
동서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교육열이 높았어요. 동서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아이는 하나를 배우면 빠르게 습득을 했죠. 그러다 보니 매번 시댁 모임을 할 때마다 동서는 딸 자랑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생각을 했던 시댁 식구들도 계속 1등만 하는 동선의 딸을 보면서 우리 딸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오히려 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같이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주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남일 마냥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도 많이 참았는데 정말 말 한마디로 너무하신 것 같아. 당신이 좀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다가 아이도 상처받겠어. 갑자기 뭐가?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왜? 저번처럼 애들 비교라도 했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라니까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듣고 보면 어머니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소연이 왈가닥이라고 뭐라고 하시잖아. 주연이가 워낙 얌전하니까 비교가 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으로 비교하시는데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어머니가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너무하다고 그래. 막말로 주연이는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는데 소연이는 매번 꼴등이니 뭐라 할 말이 없으신 거겠지. 당신이 속이 상하면 딸 자식 교육을 시켜보던지. 그것도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데 뭐가 속상해? 당신 지금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당신은 당신 딸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중에 소윤이한테도 상처 주실 텐데 당신이 든든하게 우리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좀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어머니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편하게 보호한다. 그런 말도 한 번쯤 들어보고 해야 소연이도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 아니야. 당신 참 이상하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남편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말을 꺼내는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집구석에서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크게 화를 내게 된 것이 바로 시댁 모임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저희만 부르시더라고요. 뭐예요, 어머님? 동선에는 아직도 안 왔어요?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일도 다 빼고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동선에는 근데 왜 안 왔어요? 전화했는데 안 온 건가? 제가 다시 전화해볼까요? 아, 막내네는 오늘 안 불렀다. 막내네까지 와서 뭐 할 거니? 너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부른 거지. 그리고 안 온다고 바로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면 되지. 너는 꼭 사람들 다 복작복작하게 모여야 되겠니?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도 된다. 네? 왜요? 오늘 가족들 다 같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버님도 안 계세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건데요? 급하신 거 아니면 저도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 같이 있을 때 올게요, 그럼. 너희 아주버님은 짝도 없는데 불러서 뭐 할 거니? 그냥 너희만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가는 거냐?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그냥 너네만 와도 되는 걸. 꼭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너는 올 거니? 너 참말을 섭섭하게 한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이 모이기로 했으면 다 같이 모여야죠. 이렇게 저희만 오라고 하고 아무도 안 부르면 어떡해요? 동선애는 왜 안 왔는데요? 동선애한테 지금 전화해 볼게요. 저희도 일 다 제쳐두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일 때는 다 같이 모여야죠.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막내네는 딸이 중요한 시기라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없잖니?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너희 딸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노니까 그냥 너희만 부른 거지. 그걸 꼭 말해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이렇게 차별하신 거세요? 저희 딸도 중요한 시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 딸도 공부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 저도 식구들 다 불러서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차별하지 마세요. 너무하신 건 어머니네요.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참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고 시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던 남편은 모든 행사를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죠. 반면 아주버님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라 제외되었고 막내네는 아이가 학습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모가 다 커트를 하고 나서 저희만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어머님이 다른 식구들은 안 부르고 우리만 불러왔다는 거 말이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우리도 일정이 있고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바빠도 이해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건데? 아, 그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솔직히 당신도 생각을 해봐. 혼자인 형을 오라가라 하겠어? 전교 1등 딸이는 막내를 오라가라고 하겠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우리가 참석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거리낄 게 없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건데?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매번 시댁 행사를 우선으로 생각했잖아. 그런데도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야? 됐고, 당신 우리 앞으로는 시댁 행사에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연을 끊겠다고 해?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행사에 참석을 안 해? 그리고 막내는 막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형이 결혼하면 형수님이 알아서 잘 챙기겠지. 근데 지금은 당신이 제일 큰 형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이해해야지. 그럼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는데? 차라리 앞으로는 안 보는 게 나나 딸한테 낫겠어. 그렇게 참석하고 싶으면 잘난 당신이나 참석해. 우리는 시댁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시댁의 차별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겁해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시댁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모는 그 뒤로 차별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의 성적보다는 인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키웠어요. 저와 남편 역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대학도 다니고 졸업을 했지만 원하던 미래를 살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가 내 꿈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새롭게 도전을 해서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찍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딸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인생을 꾸려나가길 원했죠.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딸과 동서의 딸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반도 같아서 친하게 지낼 법했지만 딸은 동서 딸과는 전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렸습니다. 또한 동서의 딸과도 서로 연락처도 모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동선의 딸과는 학업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성적도 달랐지만 우리 딸은 특성학고를 가게 된 반면에 동선의 딸은 지역 내 공부 잘하는 학교로 소문난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차별은 다시 시작이 되었죠. 시댁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자랑은 끊임이 없었어요. 아이고 막내야, 이번에도 주연이 1등 했다며? 어떻게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더 공부를 잘하니? 역시 막내 며느리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주변에서도 손주들 공부 잘하는 거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구나. 어머님, 그러게요. 요즘은 따로 학원도 다니는 게 아닌데 줄곧 잘 따라가더라고요.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하고요. 아무래도 대입까지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우리 막내는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둘째네가 닮으면 오죽 좋니? 둘째네는 이번에도 또 꼴찌니? 아유, 너인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공부는 학생이 기본 아니니? 기본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성적이 다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아이는 벌써 자기 진로 찾아서 경력 쌓고 있으니 대견하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랄까 정하지도 못한 애들이 태반인데 그것보다는 저희 아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대견하니? 대학 가서 나중에 다 배울 수 있는 거를 아무리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형님.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대학 입학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놓아버리면 아이가 나중에 뭘 해야 할지 감도 못 잡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애는 이미 진로를 정했다니까. 어머님도 저희 사는 거 보면서 공부가 다는 아니구나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얘는 큰일 날 소리를. 학생 때는 공부가 다지. 그럼 뭐가 다니?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고 하지만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지.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알게 되면 다들 무시하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래를 방치하고 있는 거냐? 어머, 어머님. 저희는 공부 많이 안 했는데도 한 달에 직장인 연봉만큼 버는데 솔직히 공부 죽어라 한 동선에는 둘이 합쳐도 저희 버는 거 반도 못 따라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공부가 다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다마는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지. 지금은 기본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공부 못하면 막일만 하는 거다. 너희도 봐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게 뭐니? 맞아요. 그때는 공부를 못해도 일할 거리는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형님 그렇게 있다가는 아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시모는 동선의 딸과 우리 딸을 계속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야 잘 산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셨죠. 저 또한 대응을 한다고 똑똑한 거랑 잘 사는 거는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차별이 끝나는 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저랑 남편은 학교에서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적에 평범한 학교를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좋은 수입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동선이는 어릴 적부터 수재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한다는 학교로 나왔고 대학도 상위권 지역을 졸업하게 되었죠. 그런 도련님과 동서는 학교 CC였습니다. 공부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두 사람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저희보다 훨씬 낮은 월급으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해왔지만 시댁 식구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성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시모와 동서가 먼저 던진 말이니 저도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다가 동서의 딸은 성적은 정말 좋았지만 인성적으로는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당신 요새 재수 씨랑 만난 적 있었어? 저번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 죽을 쌍이더라고. 뭔 일인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데 당신이 그래도 한번 연락해서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서랑 나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사람 속이나 긁어놓지. 맨날 딸 자랑만 하는데 무슨 일 또 있대? 전에도 한 번씩 그러더니만 뭔 일이 터지긴 터졌나 봐. 당신한테 안 하던 전화도 다 하고. 그래? 요새 주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는 모양이더라고. 성적이 좋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동생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야. 그래? 참 걔도 여전하다. 그때 중학교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아?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을 괴롭힌대? 그러게 말이야.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인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조심하던데. 주연이 미래 생각하면 그런 건 좀 대처를 잘해야 하지 않나? 참, 대단하네. 공부 잘한다고 그런 것도 쉬쉬하고 넘어간다니. 호되게 혼내야지. 또 가족들은 별말 안 했나 보지? 그러면 걔가 정신이나 차리겠어? 두고 봐. 앞으로 더 심한 일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암튼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괜히 동생네 긁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괜히 전화해서 속 뒤집어 놓지 말고 동생네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뭐 두고 봐야지. 사실 동서 딸은 성적은 1등이었지만 인성은 꼴등인 아이였습니다. 딸이 잠시 중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얌전한 친구들을 괴롭혀서 소문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몇 번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적이 아이의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가 시댁 모임에서 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모든 가족들의 스케줄이 동서 딸아이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형님네는 아침에 뭐 차려주세요? 저는 요즘 주스를 갈아주고 있는데 통 소화가 안 된다면서 난리이길래 바꿔줘야 할 것 같아서요. 속이 말이 아닌지 밥도 잘 안 먹고 너무 걱정이네요. 뭐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밥 해주는 거지. 근데 주스 갈아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주스가 싫으면 그냥 밥이라도 줘야지 뭐. 주스 마시면 탈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밥을 먹이던가 해야지. 그것도 싫대? 아, 딸이 좀 예민해가지고.
대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민한가 보더라고요. 요즘 좀 스트레스가 심한지 짜증이 늘었네요.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무슨 벌써부터 대비야? 아직 고1인데 너무 많이 압박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좀 쉴 구석은 있어야지. 너무 공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지금은 좀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서 잘하잖아. 형님, 또 뭘 모르시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가죠. 엄마가 돼서 바쁘다고 애들 안 챙기면 그게 다 성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 그래도 너무 동서는 조카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다고 해서 애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면 그냥 방향성만 잘 잡아주고 결국 실천하는 건 아이들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면 애가 나중에 어떻게 독립을 하겠어? 형님,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심한 부모라고 다들 욕해요. 그래도 곁에서 건강할 때 잘 챙겨줘야죠. 아휴, 제가 형님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네요. 형님이라면 그래도 잘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동서는 딸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케줄이 어긋나거나 동서의 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어야 했죠. 반면에 저희 딸은 공부는 못했지만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어딜 가도 맛있는 걸 먹거나 재미있는 걸 보면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차별하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매주 전화를 드리면서 건강도 알뜰살뜰하게 챙겼던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결혼을 선언하셨어요. 5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온 가족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나 시모는 자신의 소원을 모두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셨죠.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전문의였고 이미 한 차례 결혼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딸과 동갑인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모 성격이라면 재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을 수 있지만 아주버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이번 결혼이 아니면 평생을 혼자 살겠노라 이야기를 해왔었죠. 아주버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연애를 해서 그런가? 매일매일 행복해 보이시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유, 그러게요, 지수씨. 요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네요. 다 여자친구 만나서 그런가 봐요. 아, 여자친구분은 어머님 만나보셨어요? 결혼하는 것도 괜찮으시대요? 사실 형님 되실 분께 딸아이가 있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저도 딸 가진 엄마다 보니 아무래도 딸이랑 잘 지낼까 걱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도 사실 걱정되고요. 네, 우리는 정말 잘 맞아서 문제가 없어요. 딸도 나랑 잘 지내고 저도 처음에는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아도 딸이 싫다고 하면 결혼을 고집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렇구나. 저는 아주버님이 이렇게 행복하고 밝아지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분명 아주버님이 이렇게 행복하실 정도면 정말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본래 말수도 적어서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아주버님은 예비 큰형님을 만나고 나선 인상도 좋아지고 환해지셨습니다.
시모는 이런 아주버님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시모는 이미 이전에 예비 큰형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큰 며느리감 만나고 왔다. 역시나 우리 큰애가 사람 볼 줄 알더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인 것 같다. 아무래도 큰 며느리가 우리 집 잘 이끌어갈 것 같구나. 어머, 그래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요즘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누가 선택한 사람인데 이번에 잘 되길 바라야지. 또 잘못되면 그네 집안에만 갇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결혼시키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 어머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결혼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 않아요? 아니다. 이미 그쪽에서 집이며 뭐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네만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구나. 예단비도 이미 크게 전해주었어. 그냥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도 봐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그럼요. 똑똑한 전문의 형님 오시는데 저희는 주연이도 같이 참석할게요. 주연이까지 같이 갈 거야? 그럼 어머님, 저희도 소연이 같이 갈게요. 그렇게 상견례 일정이 잡히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시어머님은 결심을 한 듯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야, 오늘은 너랑 소연이는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우리끼리 가서 자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요? 갑자기 저희가 왜 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가 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그래도 명색이 똑똑한 며느리 첫인사 오는 날인데 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급이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아니, 주연이야. 전교 1등한 수재지만 소연이는 아니잖니. 거기 집안 사람들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는데 소연이가 가서 헛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냥 너랑 소연이는 빠지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낫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빠질 거면 동서딸도 같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전교 1등이나 꼴등이니 이걸로 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저쪽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집안인데 정말 나가는 게 좀 그러면 아이 데리고 옆방이라도 가서 밥 먹거라. 아니, 이게 옆방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형님. 교양 없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공부나 잘해야 이런 것도 교양으로 알지.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보자니까. 동서는 내가 만만하지? 이것 봐.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말 다 했냐고 하는 거. 어머님이 나가시라고 하잖아요. 급 망치지 말고 나가서 기다리시라고요. 그래, 둘째야. 솔직히 소연이는 전교 꼴등인데 이런 자리에서 실수라도 하면 되겠니? 이제 올 시간 다 됐다. 그만 나가거라. 황당하게 서 있는 저와 딸아이의 등을 떠밀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는 동서와 시모의 모습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죠. 남편 또한 이건 아니라면서 옆에서 화를 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 할까 싶어 나가려던 찰나에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형님은 들어오시고 바로 나가려던 딸을 보고는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 그 뒤로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딸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죠. 그 뒤로 들어온 것은 예비 큰형님의 딸이었는데 저희 딸과 서로 아는 듯 했어요. 어머, 네가 소연이구나. 아유, 고맙다. 네 덕에 우리 딸 살 수 있었어. 내가 너에게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웠단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기 괜찮으세요? 저희 딸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소연이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소연이가 도와줬던 희진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 아시죠?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희진이요? 아, 희진이면 그때 중학교 때 그 친구 희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희진이 어머님이세요? 우리 딸이랑 잘 지냈다고는 들었는데 가끔씩 희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네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 소윤이 덕분에 이렇게 잘 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여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만나 뵙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알고 봤더니 예비 큰형님의 딸은 전에 학교에서 동선의 딸이 괴롭혔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비 큰형님의 딸은 그때 당시 괴롭힘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얌전했던 딸이라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딸 손목에서 스스로 만든 상처 흔적을 발견하고 딸아이의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비 큰형님 또한 일로 너무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에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그런 순간에 딸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던 것이죠. 상견례를 대충 마무리한 후 형님은 저희 가족들과 따로 만날 것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사를 가신 상황이시더라고요. 딸아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은 희진이도 많이 괜찮아졌나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사를 가면서 한번 봐야 하는 걸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면 희진이도 그때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네, 덕분에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삶을 포기할까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소윤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매번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역으로 그 애들을 골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소연이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다고 해서 저도 너무 미안했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소연이가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해와서 잘 몰랐어요. 그냥 희진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거든요. 친하게 지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깊은 이야기까지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딸 희진이가 저랑 둘이 살면서 많이 케어를 받지 못하다 보니 위축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괴롭힘 타깃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마다 소연이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괴롭히는 방법 똑같이 해서 그 애들을 혼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워낙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찍혀봤자 거기서 거기라면서 말을 했다는데 그게 정말 멋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자기를 유독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아이가 좀 너무 활발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아마 괴롭히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소연이가 나서서 말이며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소연이가 있었던 시기만큼은 잘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괴롭힘으로 심한 우울증에 스스로 상처까지 남겼는데 자기 편이 확실히 생기고 나니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 나중에는 소연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딸한테 이 얘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실물로 보지 못했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딸도 저랑 같은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 그런가요? 정말 잘 되었네요. 희진이가 정말 대견스러우시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잘 극복하고 공부까지 잘하고 정말 기특하네요. 우리 딸이 친구를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형님의 말을 듣고 난 남편은 그날 처음 딸에게 장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딸,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말은 왜 한 번도 안 했니? 역시 우리 딸, 뭐 하나 제대로 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정의의 사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뭐야, 아빠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했으면서. 근데 정말 신기하다. 희진이 엄마가 큰엄마가 되다니? 희진이 의대에 진학했다는데 와, 어떻게 공부했을까?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네. 이그, 너는 그게 더 신기한 거니? 소연이 너답다. 우리 딸 진짜 대견해. 엄마는 희진이 엄마, 아니 형님 말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우리 딸 정말 잘 컸다. 아무렇지 않은 듯 그때 얘기를 하는 딸의 모습에 대견하고 멋있기도 했죠. 그 후에는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예비 큰형님께서 동서의 딸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 장본인이란 걸 알고 나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집안을 뒤집어 엎으셨고 동서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앞으로 동서네 집은 시댁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왜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연락을 해 왔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저희의 전교 1등이라서 배 아파서 괜히 그러신 거죠? 동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까지 다 꾸미겠어. 그러게 동서아이 공부만 보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아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연이는 학교에서 같은 가족 편은 들어주지 않을 망정 그렇게 했대요? 동서, 지금 그거 따지려고 전화한 거야? 동서, 소연이가 보기에도 동서 딸이 너무했나 보지. 솔직히 동서 딸이 괴롭힌 애가 스스로 그런 상처까지 낼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뭐가 심한 거야? 가족이 등 돌릴 정도면 심각성을 알고 딸을 훈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괜히 형님네 딸이 밖으로 굽혀대니 몸이 고장나 버린 거잖아요. 이래서 내가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한 거야. 동서, 정신 차려. 지금도 동서는 멀었다. 동서네 딸도 마찬가지겠네. 왜 그러나 했더니만 똑 닮은 구석이 여기 있었네. 동서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 저희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아니 둘째야, 이게 무슨 일이니? 큰 며느리 드리려고 막내 며느리 내보내게 생겼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 참말로? 어머님도 이제는 좀 제대로 판단하세요. 동선의 딸이 너무 오냐오냐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 공부를 잘하는 애가 어떻게 다른 애를 괴롭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니? 솔직히 꼴등인 너네 딸이 괴롭힌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만 전교 1등인 우리 주연이가, 마음 약한 우리 주연이가 어떻게 다른 애들을 괴롭히겠니? 어머님, 주연이가 괴롭혀서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는데 왜 진실을 외면하세요? 어머님한테는 공부가 정말 인생의 전부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은 주연이가 다 자초한 일이에요. 탓하실 거면 주연이를 탓하셔야죠. 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주연이는 전교 1등인데 뭐가 아쉬워서 꼴등인 애들을 괴롭혔겠니? 그 애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어머님,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예비 형님께도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 이걸 왜 말해? 너 지금 시험이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뇨. 어머님도 이게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신다는 거잖아요. 정신 좀 제대로 차리시죠.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셨던 저희 딸 덕분에 전문의 며느리 얻게 되셨다는 거 아시죠? 그 잘난 전교 1등 손녀 때문에 파혼될 뻔한 것도 아시고요. 이제 현실을 좀 보세요. 시모는 예비 형님 앞에서는 동선애와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전교 1등이었던 손녀가 꼴등인 아이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황당했지만 시모는 그것보다 아주버님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한 것이 더 마음에 걸리시는지 더 이상 밖으로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종종 저를 찾아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똑똑하게 키웠냐며 얘기를 해 주셨죠. 전 사실 전문의로 제 커리어만 생각을 했지 아이 키우는 데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아이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알지 못했다면 끝까지 저도 나쁜 엄마였을 것 같아요. 다행히 소연이를 만나서 저희 아이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네요. 아유, 아니에요. 그래도 희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학대학에 진학도 했다니 대단하네요. 사실 공부야 노력하면 이룰 수 있지만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매번 딸아이의 성적이 꼴등이라 비교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저는 전교권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신 형님에게 딸아이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정신으로 착하게 자라준 딸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딸이 이렇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이후 아주버님은 시댁과의 교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형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님도 결국 전문의 며느리를 보게 되셨지만 실제로는 교류하지 않게 되셨죠. 거기다가
이번 일 때문에 동선에 또한 든든하게 지원을 받던 시모와 교류가 끊겨 시모명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근영님의 딸과 저희 딸은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언니가 생겼답니다. 옛날 영화이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 저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착한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